네, LG전자. 현재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LG전자인데 10일 연속 상승 중이죠. 10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비싸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PER이 고작 9배예요. 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번 달이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작년 4월까지 보여주는 좀 거시적인 그래프죠. 연일 오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F카 루머도 하나 있고, 중요한 건 수출 기업으로서 사업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도 견조한 수익을 냈다는 거죠. 특히 성장 사업부인 전기 자동차 부품 사업부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낙폭 과대인데 영업이익은 견조한 종목들을 퀀트로 필터링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줍줍하면 좋은 종목들을 거르고 걸러서 LG전자가 파이널까지 살아남은 바가 있고, LG전자로 말할 것 같으면 낙폭은 1년 전에 비해 마이너스 40%인데, 그러니까 1년간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 40%인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플러스 38.1%가 오른 엄청난 종목이었죠. 주가는 많이 빠지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번 펀드멘탈이 강화된 우량한 종목이라는 부분에서 가산점이 추가되어 파이널 리스트가 됐습니다. 근데 제 방송을 보시고 LG전자와 인텔리안테크를 매수하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인텔리안 LG전자 수익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믿고 투자해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좋은 종목을 소개드렸고 이렇게 인사를 받으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차트도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쌍바닥을 찍고 급등을 했네요. 단타를 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LG전자는 저의 장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종목이고, 그렇다면 LG전자의 경우 전고점에서는 마이너스 52%가 빠졌고 전저점에서는 19%가 오른 상황인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위냐 아래냐? 내피셜이지만 최근에 급등한 건 맞지만 저는 아직도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료지만 아직은 한참 남았다. 전고점을 뚫기 위한 LG전자의 필승 재료가 뭐가 있는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LG전자에는 4개의 사업부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홈 어플라이언스 앤 에어 솔루션 HNA 사업부, 세탁기, 건조기, 정수기,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 LG전자가 가장 잘하는 이른바 백색 가전을 만들어 파는 사업부입니다. 그 다음이 HE 사업부,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죠. OLED TV, 사운드바, 스피커, 프라엘 제품군 등등 만들어 파는 사업부입니다. 홈 시어터 관련 사업이죠. 그리고 다음이 바로 가장 중요한 VS 사업부,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부죠. 이 사업부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부는 단순히 LG전자에 속한 1개의 사업부가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과 차량용 조명 기업 등을 인수해서 합쳐진 메가톤급 울트라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사업부 VS의 약자는 비하이클 컴포넌트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S 사업부, 비즈니스 솔루션의 약자, 전광판, 모니터, 로봇 등을 만드는 사업부로 오피스 기기 등을 이제 회사에 판매해서 돈을 버는 사업부겠죠. 이렇게 4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은 맨 아래에 LGI라고 있는데 이거는 LG전자의 자회사라고 LG이노텍인데 의미 없죠. 따로 상장해 있기 때문에 전혀 LG전자 주가와는 따로 노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숫자로 보면 명확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22년 3분기 실적으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 좋은 매크로 상황에서 흑자를 기록한 사업부는 2군데입니다. HNA 사업부, 즉 백색 가전을 만드는 사업부와 VS 사업부, 전장 부품 사업부죠. 여기서
전분기 대비 성장을 한 사업부는 VS 사업부가 유일합니다. 백색가전 사업부가 영업이익이 가장 크긴 하죠. 10억, 100억, 1000억, 2280억으로 가장 크긴 한데 전분기에는 4300억을 벌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2200억을 벌었죠. 역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유는 이제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원자재 가격의 부담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백색가전이라는 부문이 성장이 기대가 되는 장르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VS 사업부는 지난 분기에 비해 무려 10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지난 분기 때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은 성장세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경기만 좋았어도 2배가 아니라 4배 이상 성장했을지 모르는 거죠. 모든 사업부들이 역성장했던 글로벌 수출 환경을 고려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VS 사업부가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장폭이 크긴 했지만 흑자를 기록하던 사업부는 아니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불과 올해 1분기까지 만년 적자를 기록하던 사업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는 그만큼 쓸 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어쨌든 그 당시에 리포트를 보면은 VS 사업부가 흑자 전환을 하는 시기에 LG전자의 PER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불과 올해 1분기였어요. 바로 올해 1분기였는데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3분기까지 연속으로 영업이익 흑자 기록도 모자라서 100% 정도의 성장을 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앞으로 LG전자의 주가는 VS 사업부에서 나오는 재료만 주목하면 된다는 겁니다. LG전자의 뉴스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TV와 생활가전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 살짝만 봐도 뭐 멜론, LG전자와 TV 매개로 협업, LG전자, 대학병원 세 곳의 식물가전, LG 티운 기부, LG전자 프리미엄 초대형 TV로 박진감 넘치는 월드컵을 뭐 LG 초대형 TV 뉴스가 많은데 전혀 의미 없다. 유일하게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재료는 VS 사업부뿐이다. 즉 전기 자동차 부품에서 얼마나 많이 팔아오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다른 사업부 뉴스는 의미가 없다. 왼쪽 표를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VS 사업부 영업이익 추이가 보이죠. 턴어라운드가 본격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최근에도 연일 상승을 했지만 전장사업부에서 재료가 구체적으로만 나와준다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목표 주가 13만원 생각보다 빨리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사실 LG전자의 재료는 새로울 게 없어요. 뻔하죠. LG전자의 영원한 재료는 바로 애플카입니다. 지난주에 애플이 애플카 TFT를 재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덕분에 LG전자의 주가가 그날 7%가 올랐습니다. 애플은 EV 부품에서 하드웨어까지 풀 라인업을 확보한 LG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되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LG전자의 외주 생산, LG 이노텍의 카메라와 V2X, LG 디스플레이의 OLED 등의 수혜가 전망이 된다. 아직까지는 추정이죠. 지금 뭐 애플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쓴다, 뭐 LG전자에게 전장 부품을 외주 맡긴다, 이런 뉴스, 이런 구체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한 뉴스는 없어요. 추정이죠, 추정. 하지만 이것이 당장 현실로 다가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재료다. 그만큼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LG전자의 전장부품 사업부에서 인수한 두 회사가 있죠. 마그나와 ZKW입니다. 바로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고 차량용 조명 회사 ZKW입니다. LG전자의 전장사업부 수주잔고가, 그러니까 이 두 인수한 회사들이 워낙 활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 기준 수주잔고가 80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반기 들어서 신규 수주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좋은 뉴스죠. 그리고 가장 최근 뉴스는 이겁니다. 알테어와 AI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전문 기업 알테어와 함께
자동차 부품 성능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양사가 만든 AI 플랫폼은 시계열 데이터 변환 알고리즘을 적용해 자동차 부품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 및 학습하며 분석 결과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시각화해 제공한다. 이 세 가지가 딱 최근 뉴스들인데 새로운 건 없죠. 다만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목표였던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LG전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허구적인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목표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애플과 합작이 루머가 아닌 뉴스로 접할 날이 머지않았다. 그때 LG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상상을 하면서 저의 경우는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